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광고 카피 나도 만들고 싶다면 11월 26일 오후 4시 인퇴한 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기술 광고 카피라이팅 무료 강연에 참여하세요. 게다가 AMP인 글로벌 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타 광고도 해봤고 네이버 광고도 이제 같이 말씀드려봤고 이제 메타 협력 광고 관련해서 좀 문의가 요새 최근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리브영 메타 협력 광고 중심으로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쿠팡이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셨어가지고 아싸리 오늘 날짜를 딱 잡아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만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신뢰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협력 광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진행해보신 이제 마케팅님을 모셔왔는데 혹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문제상황 마케터고요. 설명해주신 것처럼 메타 협력 광고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남성 뷰티나 패션 쪽으로 협력 광고 제의를 많이 받았고 진행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노하우를 조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 협력 광고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설명이 조금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네. 직접 치시나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타자가 느리거든요. 네, 그럼 메타 협력 광고를 제가 먼저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이나 그렇지만 뭔가 올리브영이나 쿠팡, 무신사 29cm 제가 타이핑을 할까요? 리테일사에서 카탈로그를 부여받아 할 수 있는 광고단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카탈로그를 부여받아서 협력 광고를 진행했을 때 어떤 점이 좋냐라고 했을 때 왜 협력 광고를 해야 되죠? 협력 광고를 하면 첫 번째로는 오픈마켓을 운영했을 때 트래픽 캠페인만 가능했는데 협력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전환 캠페인이라든지 인지도 캠페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 로아스, CPA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저 판매 목적, 판매 인지도, 트래픽 캠페인 운영이 가능하죠. 네. 하고 그다음에 뭔가 CPA라든지 로아스라든지 전환수라든지 전환 매출액이라든지 지표 확인 가능. 근데 이게 소재별로 도 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왜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다른 올리브영 랜딩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도 안 됐었잖아요. 전환 자체가 이제 안 찍히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대시보드 상에서 전환수라든지 로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점이 최고 장점. 이제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간 자사, 브랜드 간에 유입된 사람들을 리타겟팅할 수 있다.
요게 가장 장점이죠. 그리고 확실히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봤을 때 리타게팅에서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 게 전환이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 내가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쿠팡을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 내에서 내 상품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에 들어갔을 때 내 경쟁사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우리 상품이 뜨기도 하잖아요. 밑에 네, 그렇죠. 하단에 보시면 관련도 있는 상품이라 네. 해가지고 우리 자사 상품에 들어오게끔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광고를 보여주게 되면 맞다, 이 상품이 있었지, 그냥 본 김에 사버릴까? 이렇게 돼서 퍼널 자체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제 광고 단을 한 번 더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전에 봤던 그 상품 뭐였더라 막 고민하고 네. 검색하고 이런 시간 자체도 좀 줄여서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좀 한 번에 구입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네, 리타게팅을 통해서. 네, 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메타 광고 중에 하나이다 해서 세팅하는 방법이 똑같냐 했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카탈로그를 부여받아서 카탈로그를 부여받는 것도 어떻게 받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고의 방법이죠. 최고의 방법.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이런 뭔가 올리브영이나 쿠팡, 무신사, 29cm 등의 리테일사에서 카탈로그를 부여받는 방법을 궁금하시다 했을 때는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메타 관계 측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없다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탈로그 부여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좋은 점이 이제 뷰티 쪽에 조금 업체를 두고 계신 광고주 분이라면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올리브영이라든지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입점이 많이 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더해서 이제 조금 이후에는 화해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제 협력 광고가. 그렇다면 화해 내에서 뭔가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업체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카탈로그를 부여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카탈로그를 부여받는 방법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메타 관계자 측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세팅 방법 똑같나요? 아닙니다. 우선은 캠페인 단위에서 협력 광고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캠페인 세팅 시 이게 그렇다면 그 카탈로그를 부여받는 계정이 그럼 자사몰 계정이랑 별개로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네. 무조건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여받을 광고 계정을 생성해 주셔라. 광고 계정을 생성을 해주셔야지 이 광고 계정에 이제 카탈로그를 부여받으면 이제 자사몰 광고 따로 운영하고 이제 협력 광고 운영 따로 해가지고 이제 대시보드도 다르게 보고 확인도 따로 별개로 하는 게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세팅할 때도 협력 광고 체크를 하시고 카탈로그 선택도 필수입니다. 카탈로그 선택할 때 이제 보통 올 프로덕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이거를 선택을 하시는 걸 메타 측에서도 이제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저희도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좀 효율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해요. 이 올 프로덕트를 했을 때 이제 리테일사에 등록된 저희 자사 모든 제품이 카탈로그 형식으로 등록이 되는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카탈로그 선택을 하고 협력 광고로 체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컬렉션형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컬렉션형이 스큐가 4개 네. 이상인 네. 거죠. 가능해서 이게 스큐가 경우는 슬라이드형으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품군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1+1으로 제품 항목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4개를 만들어도 되냐는 질문을 몇 번 들었었거든요. 아,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1의 랜딩 페이지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네. 리테일사 내에서. 네,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쨌든 방법은 있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스큐 4개 이상이어서 컬렉션형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상품 원하는 상품만 좀 노출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전체 상품 등록이다. 네. 그리고 이제 협력 광고에 있어서 카탈로그로 부여받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컬렉션형으로 운영했을 때 밑에 나오는 상품도 있잖아요. 네. 그 상품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딥링크가 부여된 딥링크라는 거는 이제 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값이 붙은 링크입니다. 그 링크가 붙은 상품들이 자동으로 진열되게 되지만 그 저희가 직접적으로 세팅하는 랜딩 페이지에는 만약에 딥링크 파라미터 값이 붙여져 있지 않다면 이제 광고주분한테 이거 딥링크 붙은 랜딩 전달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전달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네, 조금 다르죠? 그냥 캠페인 세팅만도. 그리고 일반 메타랑은 많이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세팅할 때도 좀 다른데요. 세팅 시에도 이제 잠재 고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리타게팅으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타게팅의 경우에는 조합 타겟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합 타겟해서 뭐 방문자 플러스 장방문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더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노하우를 전달드리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이제 생긴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협력 광고도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좀 자세히 알고 있는 마케터 분한테 맡겨주시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환 목적 시에 어떤 템플릿 활용을 권장하는지를 이 질문도 저는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템플릿이라고 했을 때는 그 컬렉션형 템플릿을 말씀 주시는 네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당연히 스토어형으로 스토어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스토어형으로 한 경우 그 내 단일 이미지 혹은 영상을 세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도 저는 그냥 단일 이미지를 세팅하기보다는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보다는 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만약에 영상이 없을 때는 GIF형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런 조금이라도 후킹을 줄 수 있는 짧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뭔가 글자가 반짝인다든지 네. 상품이 반짝인다든지 상품이 뭐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재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테일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뭔가 올리브영 협력 광고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올리브영 내 1위 이런 소구점이 좀 잘 먹혔고 쿠팡 협력 광고를 하고 있을 때는 쿠팡 1위 뭐 이런 식이 쿠팡 뭐 그 재구매 1위 이런 식의 후킹점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협력 광고 소재는 별개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협력 광고 소재는 어떤 게 효율이 좋나요? 했을 때 저도 효율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는 어떤 것일까? 그랬을 때 어떤 소재가 좀 효율이 있었나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때는 네. 아무래도 오픈 마켓이다 보니까 할인율 쪽으로 좀 많이 소개를 맞습니다. 해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뭔가 상품의 특장점 강조한 소재보다는 할인율을 강조하는 네. 소재. 그래서 사실은 광고 비용을 활용을 할 때도 그 광고단의 운영이 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확실히 전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상시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네, 맞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70% 할인 막 이렇게 해서 70% 그게 나오는 그런 네. 소재들 확실히 그런 소재에서도 전환이 많이 되고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오늘의 특가라든지 네, 맞아요. 옷특 기념 뭐 몇 % 할인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올리브데이 기념 뭐 아니면 또 올영 세일 아니면 쿠팡에서도 뭐 쿠팡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네 운영을 했을 때 타임 세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좀 더 전환이 많이 일어났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벤트 기간에 좀 광고 비용을 많이 올리는 그런 광고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네. 그 숫자가 큼지막하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소재들이 효율이 확실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70% 할인 이러면 70 왕방만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나 왕광광광이군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진짜 뭔가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근 후킹이 잘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뭔가 효율이 있었던 소재가 있었나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효율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혹은 뭔가 이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올리브영 1위라는 네. 걸로.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것도 되게 효율이 좋았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 소재를 만드실 때 솔직히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말씀드리세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숫자가 잘 보여야 된다. 한가운데 숫자 진짜 엄청 크게 일단 박아놓고 그 아래쪽으로 좀 제품들 그 카피라고 그러죠. 네네. 제품에 대한 설명은 글은 좀 적게 넣어도 괜찮으니까 숫자가 크게 잘 보이게 넣어라 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권장 드리면서 그렇다면 저희가 효율이 좀 좋았던 타사 레퍼런스를 네.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결로 뭔가 소재 기획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던가 좀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어쨌든 이런 리테일사에서 저희가 리타겟팅 중심으로 광고를 운영할지 혹은 잠재 고객, 신규 타겟에게 이제 좀 전환을 밀어붙일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도 소재의 결이 좀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협력 광고도 메타 광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제한이 있을 경우
하나의 세트 안에 너무 많은 소재를 세팅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많게는 보통 이제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트에 하나의 소재만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그 상품으로 캠페인을 나누고 캠페인 내에 타겟으로 이제 세트를 나누고 세트 내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소재만 넣어서 이제 효율을 비교 분석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하세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캠페인 한 개에 상품 한 개씩만 넣어놓고 광고를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네. 효율 좋으면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세팅 방안에 있어서도 마케터마다 좀씩 다르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협력 광고에서 있어서는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세팅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협력 광고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해야지 그래도 좀 A/B 테스트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말해도 되나요? 아, 네네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월 예산으로 네. 한 최소 500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 아. 그래야 좀 확실하게 저는 광고비를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자하신 만큼 효과를 보시려면은 500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2주에 500이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확한 A/B 테스트를 하고 머신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세팅을 하는 건데 뭔가 광고비가 적어서 계속 뭔가 제대로 노출이 많이 되지 않고 전환이 적게 돼서 머신러닝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었을 시 이제 악영향을 어쨌든 메타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그 광고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팅을 할 때도 저희가 그냥 세팅을 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소재 위에 저희가 보통 판매 목적의 캠페인에 있어서는 그 구매로 전환 이벤트를 잡아두잖아요. 그쵸. 보통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판매 캠페인 내에 장바구니로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 머신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7일 내에 50번 이상의 전환이 되어야지 그 머신러닝 활성화가 원활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7일 내에 50번의 전환이 일어나기 어려운 컨디션의 업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환 이벤트가 구매로 되어 있을 때는 어렵지만 장바구니로 되어 있을 때는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 장바구니로 처음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활성화가 됐을 때 이후 동일 캠페인 내 요렇게 장바구니로 그 세팅해두었던 것을 끄고 전환 이벤트를 구매로 한 세트를 다시 세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그냥 장바구니로 머신러닝 활성화를 시켜놨더니 장바구니 캠페인 내에서 전환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구매 캠페인, 장바구니 캠페인 별도로 분리해서 세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업체를 확인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방면에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한 뒤에 더 자세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네, 위에 네. 보이시는 마케터 분들께 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서 자기 자랑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3개월 정도 전환 이벤트에서 장바구니 담기를 사용해가지고 CPA를 많이 낮춰서 머신러닝을 활성화시키고 이후에 확실한 좀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방법이 정말 저는 되게 잘 먹혔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자세한 노하우는 여기 나와 있는 마케터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같은 금액을 써서 더 고효율을 내기 위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방안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제 직접 만나 뵙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꽤나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협력 광고를 뭔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광고주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남성 뷰티 쪽으로 해서 남자 향수 쪽 업체 미팅을 정말 많이 나갔는데 네.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그 소정의 목표로 삼는 게 올리브영 입점이었어요. 그래서 남성 뷰티 뭐 향수나 이런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협력 광고를 좀 진행을 하셔라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었을 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리브영 입점이 되더라도 이제 오프라인에 물건이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올리브영이 이제 그러면 29cm도 그렇고 올리브영도 그렇고 뭐 쿠파도 그렇고 좀 3개월간의 온라인 내에서 얼만큼 판매가 됐는지에 따라서 뭐 이벤트에 뭔가 혜택을 더 준다던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리브영은 이제 3개월간의 뭔가 전화 매출액을 보고 뭐 오프라인에 입점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그런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전화 매출액 볼륨을 넓혀서 오프라인 내에서도 그 SEO로 좀 전환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오픈마켓 리테일사에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광고주분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처음 들어가가지고 뭔가 스타트를 좀 원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운영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협력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네. 그 기기 분리가 되잖아요. 아하. 전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바일이나 PC나 되게 비슷비슷하게 매출이 나오는 업종의 경우에는 협력 광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환 매출액 자체도 앱에서 전환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지 웹사이트에서 전환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각자 지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뭔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아무래도 협력 광고를 운영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진짜 꿀팁 노하우를 아주 네. 알차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 싶긴 한데 더 숨겨둔 노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뭔가 그렇다면 지금 질문사항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뭔가 이제 질문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다음에 이제 라이브 오실 때는 어떤 매체로 오실 예정이신가요? 다음은 이번에 메타랑 메타 협력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구글 쪽이나 네. 네, 좀 DA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확실히 잘하시는 마케터다 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